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전기기능사 필기 첫 시간인데요. 전기기능사 필기 첫 시간은 바로 직류회로 그리고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장 그리고 1절 전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저도 전기를 굉장히 오래는 아니지만 전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전기란 과연 무엇입니까? 전기가 그냥 에너지죠. 전기가 그냥 흐르는 거죠. 전기는 위험한 거, 전기는 꼭 필요한 거,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구술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에서 가장 나오는 것은 일단 전기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책 1페이지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 1페이지는 여러분 직류회로라고 되어 있고 전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일단 직류와 교류는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책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는 우리들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전기의 본질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직류,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저항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의 본질입니다. 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물질의 구조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분필을 들고 있는데 이 분필을 제가 만약에 쪼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제가 이 분필을 쪼개면 도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쪼개게 되면 이건 아마 가루가 되겠죠. 가루에서 더 쪼개게 되면은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분자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자에서 물질을 더 쪼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죠. 원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원자라고 하는 거는 이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인 핵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루는 이 마이너스성을 띤 전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하나, 플러스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도 하나가 되어 있는 전체 무슨 상태? 전체적으로 중성 상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자.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양성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원자를 자연스럽게 쪼개게 되면은 가장 작은 물질이 다음에 원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자유전자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1페이지 아래 보시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나와 있게 되는데, 자유전자가 뭐냐? 자, 이 물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었어요. 이것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전기? 마찰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바깥에서 전자 하나가 더 놀러 왔다. 그러면 지금 전자가 몇 개 되는 거죠?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양성자는 하나. 그러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2개 있고 플러스가 하나 있게 되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음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음전기. 그러면은 이 하나는 어디서 놀러 왔어요? 만약에 이 밖에 플러스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 역시 이러한 원자였는데, 자, 이게 마이너스 하나가 밖으로 이렇게 놀러 갔다. 밖으로 놀러 간 거라고 하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무슨 성질?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 그래서 이것은 양전기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이 밖에서 어떤 놈이 놀러 와서 혹은 밖으로 놀러 가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전기, 이러한 전기를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하냐?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그러니까 전기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결국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 1번. 자유전자의 밑줄. 자,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이 전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전기가 생기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 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 대전입니다.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일단
자, 전기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냐? 어떤 놈의 이동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뭐라고요? 자유전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중성인 상태에서 전기가 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음전기가 됐거나 양전기가 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자, 2페이지에 있네요. 2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전기의 발생과 소멸이라고 해서 플러스가 어떻게 됐는지, 플러스는 전자가 하나 도망가서 마이너스는 전자가 하나 놀러 와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하와 전기량이 있습니다. 전하.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도 물 한 방울에 얼마나 많은 물 분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얘기할 때 한 방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위가 되지만 실제로 전자 하나는 볼 수 있는 단위가 이제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하 그리고 전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전하. 이 대전된 전기를 우리가 바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량은 이것들이 모여있는 큰 단위를 우리가 전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지 않고 기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호로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이렇게 Q로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되냐면은 C라고 하고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호와 단위는 교재 제일 뒷페이지에 표로 잘 나와 있게 되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하나 복사하거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자가 몇 개 이동했죠? 이건 하나 이동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음전기 어떻게 됐습니까? 음전기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기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지금 전자가 하나 많고 하나 부족한 거죠.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많거나 부족하게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1 쿨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면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이만큼의 전자가 많거나 적어져야지 그걸 우리가 1 쿨롱이라고 하는 전기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페이지에 그 표에 전기량에 대한 게 있죠. 그러면은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전하량은 6.24 곱하기 10의 18승 분의 1, 이것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전하량입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되죠. 자, 밑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이 전하의 이동 위에 있는 1쿨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의 과부족으로 생기는 전하의 전기량이다. 거기 이제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전하는 어디서 어디를 이동합니까?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 A 쪽에 플러스가 많이 차 있죠. 그 다음에 B에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전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모든 에너지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빈 공간으로 가서 전위를 고르게 만들어주게 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금속선이라든지 전기가 통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전하가 이동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3페이지. 3페이지는 4번. 도체와 부도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물질로는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잘 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금, 은, 동이 이제 구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다 전기가 잘 통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통하는 건 이제 은이 되겠는데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도체는 뭐냐? 전기가 안 통하는 게 부도체죠. 예를 들어 나무 이런 거 전기 안 통하죠. 그렇죠?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 전기 안 통하게 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전기가 통했다,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했다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바로 부도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 반만 통하는 거죠. 어떨 땐 전기가 통했다, 어떨 땐 전기가 안 통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물질이 뭐 있습니까? 미국에 가면 실리콘밸리라고 있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바로 어느 땐 전기가 통했다, 어느 땐 전기가 안 통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자 3페이지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시간이니까 쉬운 문제들, 관련도에 출제됐던 문제들, 쉬운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죠. 1번.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아까 누구라고 했었죠? 네 글자. 뭐라고 했죠? 자유전자.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전자가 과잉된 상태. 이 플러스 전하가 하나가 있고 자유전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원자가 뭐가 된 상태? 뭘로? 마이너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적인 성질이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바로 대전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3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위가 낮다? 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요, 전위가 높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할 텐데, 전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전기량이 커지는 거고, 전기량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위가 커지는 거고, 전압이 커지는 겁니다. 전압이 커져야지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를 공부하는 팁 제가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려면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 첫 번째, 용어. 두 번째, 수학적인 문제, 수식입니다. 자, 용어가 제가 지금부터 첫 한 시간에 계속 쏟아내는 말들이 여러분 계속 다 처음 듣는 얘기가 빈번합니다. 용어가 다 처음 듣는 용어예요. 왜요? 전기를 처음 공부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배우러 가면은, 자동차 정비를 배우러 가게 되면은 듣는 용어들이 다 처음 듣는 용어죠. 다 처음 듣는 용어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용어 어렵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식 어렵습니다. 수학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 용어를 여러분, 한 번에 무조건 이걸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용어는 반복이 핵심입니다. 자꾸 들으십시오. 동영상 강의 3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보고 끝내는 그런 강의 아닙니다. 3번 반복하는 겁니다. 특히 전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더. 다음에 수식에 대한 얘기예요.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기법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학적 기법은 사용이 안 됩니다. 삼각함수라든지 분수, 통분하고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예요. 또 어려운 거는 계산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다산에듀에 보시면 무료 동영상 강의로 이 전기기능사를 준비하는 기초수학 강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그 강의 잠깐씩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공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봐봐요. 문제 쉽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